예. 그러니까 그런 여부도 한번 이제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뭐 혹시 뭐 대출 받은 거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자, 그런 부분 이제 점검했을 때 철저하게 속이면은 자, 거기는 우리 나중에 매도인 쪽에 또 임대인 쪽에 사기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여부를 정말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142페이지에서 이제 대항력. 항상 이렇게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저렇게 요건 가져놓고 이제 대항력은 조금 좀 다르다. 바로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 이렇게 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대항력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경매나 매매 시에도 이렇게 임차권을 하면서 이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달라. 아까 이제 상황 보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네요. 항상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 0시부터 효력.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먼저 전제가 안 되게 되면 확정일자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대항력이 있으면 오히려 확정일자 나중에 있어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한계가 이제 선순위 담보물건, 아까 빗자루 한테는 대항력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됐을 때도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정말 유효한 전친고 잘못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여부가 이제 판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전입신고 자체를 지분 자체가 아예 잘못됐으면 크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세대는 동이나 호수까지 다세대 그리고 연립 그리고 아파트 다가구는 빼고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동이나 호수까지도 공동주택이니까 여러 사람 집이니까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 최근에도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실문 때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님보는 다가구가 단독주택 근데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됐을 때, 그럼 앞쪽에 다가구일 때는 동호수가 필요 없었는데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호수를 기재를 해서, 그리고 제접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대항력 소멸하고 이제 새로운 대항력은 아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14일 정도 넘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이 정말 점유는 계속 돼야 됩니다. 중간에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재전입한 다음 날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정말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계속 점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정말 행사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경매 때도 배당 받을 때까지 꼼짝 말고 가만히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나갈 것 같으면 임차권 득이 명령 해놓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 1번 이제 배우자 등 가족만 이렇게 전입신고했을 때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세대 합가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계약자 남편이었을 때 배우자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거긴 괜찮아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족에 이렇게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이제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쓸 때에도 대항력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고 있다가 가족 남겨놓고 나간다. 아니면 가족만 먼저 이사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다. 다 괜찮다는 겁니다. 가족이 범위가 좀 넓으니까 활용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등기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여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선변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기 어려워. 그리고 우선변제는 최우선하고 다르게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됩니다. 금방 봤네요. 대항력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가 나중에 있어야지, 아니면 같이 있어야지.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놓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도 안 와. 이사 왔는데 전입신고 못해. 그러면 확정일자가 아예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우선변제 못 받아. 대항력도 없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항력 전제가 된 다음에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이 저렇게 다음 날이다 보니까 확정일자 오늘 날짜 찍혔어도 다음 날로부터 0시로부터 우선변제 효력은 또 밀린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효력. 우리 경매나 공매 시행 중에 임차주택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항상 이렇게 확정일자는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선순위 그러면 안 됩니다. 저거 우선을 선순위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아니요. 후순위 골자한테 우선 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정말 건전한테 밀려. 잘못하면 밀려. 라고 해서 후순위에게만 우선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렇게 우선 변제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바로 이제 효력 발생일이라고 대항력이 먼저 전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나왔네요. 선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후 확정일자 갖추면, 아까 이제 확정일자 그 당일에 저기 이제 정하고 이제 여기는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당일에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항력을 갖춰놨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확정일자 갖춰놓고 후에 대항력 갖춰놓으면 대항력권 갖춘 다음 날로 계속 밀려서 여기 효력 발생이 바로 여기는 대항력권 갖춘 후, 거기서 이제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 요건 이제 구비 시한인데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 효력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항력을 갖춰놔야 됩니다. 자, 경매가 시작됐는데 그 후에 그럼 대항력 아예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바로 대항력을 갖춰놔야 됩니다. 각구에 보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갖춰놔야 됩니다. 저 집이 경매될지 몰라. 그러면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선 변제는 정말 매각 결정 기일 때까지 계속 정말 배당받기 위해서는 계속 참고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런 문제가 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 종기일은 따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요.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 종기일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배당요구를 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배당요 또 제때 안 하게 되면 대항력이 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7번에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우리 임차인이 배당력을 했는데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낙찰자한테 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은 거였으면 낙찰자한테 달라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정말 끝까지 버팁니다. 라고 해서 낙찰자한테 달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자한테 받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됐건 전입신고가 됐건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판결문 얻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서 판결문 얻고 1개월이면 얻습니다. 소유사건을 다 인정해 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강제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 확정일자로는 경매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채권이니까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배당을 받으려면은 맞습니다. 배당 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건네줘야지, 집을 비워줘야지. 배당 받는데도 못 비워줘.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먼저 넘겨줘야 됩니다.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 사항 인감증명서 받으면 바로 법원에 가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143페이지에 확정일자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확정일자 의미가 이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동호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동호수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아파트인데도 확정일자에 바로 효력에 나옵니다. 거기는 확정일자 금액만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이렇게 날인 찍어주고요. 그 확정일자 날인 그 날짜가 나오니까 후순위한테만 우선하지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요 니은번 부여기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주민센터에서만 확정일자 가능하다. 또 작년도 시험 문제는 공정인 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 못 받는다, 받는다. 세 군데입니다. 공정인 사무소, 그리고 등기소, 그리고 주민센터, 뭐 동사무소가 이제 주민센터가 될 건데, 주민센터 가장 많이 갈 건데 그쪽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주민센터에서는 관할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요. 자기 주소지에 가서만 바로 이제 여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기소는 아무나 돼요. 아무데나 가서도 등기소는 가능하고, 공정인 사무소도 아무데나 됩니다. 근데 주민센터만큼은 꼭 관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것도 관할 좀 풀어주면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저렇게 뭐 디귿번 정말 누구 애들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위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민센터 가면은 확정일자 날인
600원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일본에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은 먼저 대항력이 발생했을 때고, 아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이면 다음 날 0시로부터 확정일자도 효력이 새로 발생하니까 그거는 오해가 없어야 되고, 그입니다. 저렇게만 써놓으면 약간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세 개를 한꺼번에 주민센터 가면서 전입신고하고 이사 오고 확정일자 받고, 그러니까 당일에 효력 발생 안 해. 다음 날로 밀려서 우선변제 효력이 발생해.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는 금액이 적어야, 요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다. 요 자꾸 확정일자 있어야 최우선변제가 된다. 아니다. 왜 늦은 거를 들이대면서 가장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우기냐고.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웬만하면 다 은행이 대출을 먼저 받아놨습니다. 집 사면서 먼저 대출부터 뽑으니까. 그래서 최우선변제 여기에 이제 금액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 소액에 한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국세보다도 빠르고 은행보다 빠르고 다 제끼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주면 뛰어내릴 거야. 자살방지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고수가 서울에서는 1억 중에서 3,400을, 우리 세종시 같으면 바로 이제 여기는 6천 중에서 뭐 2천을 이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토지 가액도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택 전세는 바로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못 받습니다. 건물 전세는. 그런데 우리 상가나 우리 어두고는요, 주택은 땅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가 배당 받을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오히려 민법의 전세권보다 더 넓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불쌍하잖아요. 임차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은 2분의 1 안에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은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나중에 3,400도 1,500밖에 안 돼, 2,000밖에 안 돼 라고 해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해주지, 낙찰대금 1억이면 5천만 원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이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경매 신청 전에, 등기 전에 먼저 대항력은 갖춰놔야 최우선 변제가 되지, 경매 개시 결정되기 후에 거기다가 대항력 갖춰놓으면은 여기는 소액이라 해도 최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금액은 정말 자꾸 물어보니까요, 시험 문제가 대구는 얼마게? 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에 바로 재작년도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은 얼마라고요? 여기 이제 월세 빼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보증금만 갖고 따질 건데요, 1억. 그리고 1억까지는 얼마를요? 3,400만 원까지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1억의 전세자가 어디가 있어? 정말 금액이 너무 적어.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3,400만 원만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 나머지는 기다려봐. 기다리면 못 받아.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서울도 과밀억제권역인데 걔는 빼고 지역을 따로 인정해갖고 너는 많이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서울 뺐습니다. 그럼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아무 지역이나 주고 금액 얼마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라고요? 8천만 원 이하에, 그리고 얼마까지? 2,700만 원까지 지역 한번 써보고 금액 얼마인가 라고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바로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인천 빼놓고 나서 대전, 우리 옆에 있는 대전, 그다음에 이제 광주, 부산, 울산, 대구 5군데 광역시, 인천은 빼버렸으니까, 인천은 과밀로 많이 인정해줬으니까입니다. 그다음 이제 안산, 그다음에 용인, 그리고 김포, 그다음에 우리 광주,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시가 이제 기타 쪽에 있다가 이제 바로 지금 최근에는 바로 대전 옆에 있다고 해서 세종시도 여기요 세 번째입니다. 얼마? 6천만 원에 얼마? 2천만 원.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이제 금방 금액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지방 쪽에서는 세종시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도 잘 모르는 쪽이 있어갖고 자꾸 세종시 가면 어디냐고, 분위기 어떠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저기 막 김해 가면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6천만 원에 2천만 원 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역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에 얼마? 여기는 1,700.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도 이런 지역은 그 밖에 지역,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뭐 경기도 이천이나 이런 지역은 어디요? 그 밖에 지역에 들어가요. 평택 이런 지역은 그죠? 화성이나 이런 지역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지역. 라고 5천만 원에 1,700만 원. 그럼 1억이 이제 반토막이 그 밖에 지역이니까 5천. 그리고 3,400의 반토막 1,700. 이라고 해서 금액을 꼭 한번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 4개 지역에 바로 해당되는 금액. 중개사무소 서울에다가 두든지, 인천에다가 두든지, 옆에 대전에 세종시에 두든지,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두든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바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완전 금액이 달라져요.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금방도 보셨던 여러 사람이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막 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안에서 부족하면 똑같이 나누어서 안분배당 해준다는 2분의 1 안에서 안분배당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2번에 이렇게 2명 이상 있을 때 좀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뭐 예전에는 좀 계산해봐라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3번째는 한 집에 하필이면 아버지 어머니 방을 나눠갖고 이상한 집인데 방을 나눠갖고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101호 아버지 102호는 어머니 이러면서 이제 위에 또 애들은 202호, 202호 막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3번째 볼까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었을 때, 가족이었을 때입니다. 2명이었을 때, 그리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산, 다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해도 5천, 그리고 뭐 아들 거 또 2천, 그러면 7천. 그럼 이제 우리 세종시 같아도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거기는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문지 또는 뭐 쌈짓돈 해갖고 가족이 한꺼번에 살고 있으면 거기서 모두 합치겠다는 겁니다.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실무할 때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럽니다. 니넨 다 합쳐. 그럼 최우선 변제 안 돼. 라고 해야 됩니다. 벌써 6천만 원 넘어갔네? 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최고선 변제 이제 여기다 이제 박스에다 정리 잘 해놨습니다. 서울,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15군데, 그리고 이제 광역시, 그리고 이제 경기도 4군데하고 우리 세종시입니다. 세 번째 지역이 이제 많으니까 여기도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안산, 영인, 김포,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쪽입니다. 저기 서울 쪽에서 바로 내려오면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바로 광주광역시 말고 저기 이제 광역시에는 광주가 있겠지만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어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지역이라고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디 가도 못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본주금을 안 내줘요. 옆집에 이사 가려고 거기다가 또 계약서를 3천만 원짜리 써놨어요. 어디 가도 못하니까 종전집에다가 뭘 해놓게 되면요, 임차권 등기명을 해놓으면 거기서 전출해서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못하는 사람 도와줍시다. 이사 가게 도와줍시다. 이게 바로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을 해놓은 집을 그 이후에 또 여러 사람이 들어올 건데 그게 소액이면 어떡할 거예요? 최고선 번째 계속 인정해주니 못해주니 얘기입니다. 못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 그런 집을 계약서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등기상 증명서 확인도 안 해보고 임차권 등기 해놓고 떠났구만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무슨 변제가 없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중에서 하나가 없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효력.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변제 효력, 그리고 최우선 변제 효력 계속 유지, 전출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없으면 새로라도 발생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전출해도 괜찮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러면서 이제 2번에서 임차권 등기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인정. 자, 처음부터 인정돼 있으면 계속 유지 시켜주고 없으면 새로 발생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 다 끝났는데 돈 안 준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전출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바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시간, 요게 제일 중요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 격려 후, 요건 정말 우리 실무제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실무할 때 바로 필요하다고요. 자, 임차했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 갑이 찜해놓고 왔는데 의리, 병이, 정의 이런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 소액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 없다. 그러면 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최우선 변제만 배제되지. 그 옆에다가 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있다. 우선 변제는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어. 그럽니다. 최우선 변제 값이 다 털어먹었지, 은행이 다 털어먹었지, 기다려봐야 정말 배당받기는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선 변제는 있다.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중에 뛰어내릴 것 같기는 한데 당장은 죽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청 절차 보실까요? 여기 등기소가 아닙니다. 지방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금액이 한 2,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니 없니도 시험 문제 가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임대인이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줬으니까 이행기치에 빠졌던 임대인이 물어줘야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비용입니다.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번에서 이제 기간은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기간은 얼마라고요? 2년.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그러면 2년 전연하고 사세요. 라고 해서 욕하고 사세요. 그래서 2년입니다. 아주 2년 전연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그냥 1년만 살고 나갈래요. 라고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1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그건 가능해. 약속시켜줬으니까. 일단 2년 정해놓으면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 더 깔고 살고, 그리고 회사 때문에 1년 만에 나가겠다? 나가면 되고 라고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증금 청구 이제 5%하고 똑같이 맞출 건가 봐. 상가도 5%고 요 20분의 1이 5%. 어차피 뭐 시험 문제는 5%라고도 하고 20분의 1이라고도 하니까 같이 그냥 5%라고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억이면 5배. 그리고 5천이면 250을 1년 되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년 안에서도 1년만 지나면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못 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응? 응? 그렇죠. 맞아요. 끝나면 그죠. 아예 그냥 제한 없고. 그건 시세대로. 지금 5천에서 8천 그러면 8천 줘. 안 그러면 나가. 새로운 임차 불러드릴 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간 중에만. 요 기간 중에만 5%는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또 기간 중이 되면서 5%. 그러니까 요거 소멸시기 잘 기다려서 시세대로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럼 너하고 계약 안 할 거요? 너 나가. 새로운 임차 불러드릴 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기간 중에는 꼼짝 못 한다. 그리고 이제 145페이지가 이제 바로 이제 갱신. 바로 이제 묵시적인 갱신. 아무 소리가 없네, 걔입니다. 뭐 6개월다가 기약, 1개월다가 니은, 임차에는 몇 개월까지니, 이런 거는 기억니은 디귿도 이미 우리 법령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집에 있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뭐 민법상 규정 그냥 민법에서 나올 거니까, 그거는 놔두고, 옆에 이제 주택임대차가 만료 얼마, 임대는 6개월. 저걸 기억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아무 소리가 없으면 갱신되는 거니? 라고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1개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지, 올려달라 소리도 없지. 뭐 조건을 변경하지 않냐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통달하지 않았을 때, 뭔 놈 안 했다는 소리를 3번 하다 보니까 쓰러지겠다. 이런 문장이 바로 거기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했다. 그입니다. 깜빡했는지 아니면 불만 없는지 게임이다. 그리고 세입자도 나간다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보증금 빨랑 주세요. 옆집 갈랍니다. 라는 소리 안 했을 때 계약기간 얼마? 만료 1개월까지 딱 1개월 딱 놓치면 이제 묵시적 갱신 들어가서 2년을 살든지 3개월 만에 나오든지 그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묵시적 갱신입니다. 서로 아무 소리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보고 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없다는 것은 2년이요. 거기 바로 아래네요. 최단 기간 2년 여기에 적용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5% 인정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올려줘야지 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 보실까요? 자, 임차는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아까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살고 저기 최소 그냥 2년 적용이 있네요. 근데 또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옆집에 더 싼 집이 있습니다. 나가라 라고 또 도와줍니다. 아주 임차인 눈물 나도록 계속 보내줍니다.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2년 살든지 3개월 만에 나가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임차인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당구장 표시처럼 여기 이제 상가는 이제 3기일 건데 주택은 2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기간 중이 됐건 묵시적 계약기간 됐건 안에 무조건 뭐 한다?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여기서 이제 금액을 입금시키면 자, 두 번째가 아니라 금액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2기 됐었을 때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횟수로만 딱 2번 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갔다가 소송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임에 달했을 때 금액으로 달했을 때 그리고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 위반했을 때 막 목적대로 안 써요. 주거용을 쓴다고 하더니 애들 보다가 막 과외를 하지 않나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으로 쓴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당집으로 전환되지 않나 그러면 그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럼 다 싫어하니까 정말 그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자, 임차료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그런 사람 뭐하러 인형 보여주냐라고 오히려 여고도 먹고 나가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임대차, 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우리 최우선 변제금 같은 기준을 저 금액이 이제 자꾸 오르는 게 바로 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여기도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둔다. 법무부. 거의 뭐 내본 적 없는데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에서 15명 저기 정책심의원회 거기하고도 약간 숫자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 7명에서 11명 자, 심하게는 안 내긴 할 건데 조금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위원장은 여긴 또 법무부 차관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하고 다른 애 정책심의원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어렵지 않게 그냥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여기도 이제 주택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바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냥 뭐 분쟁 해결 뭐 여기다가 요구할 수 없다고 아주 쉽게 나왔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를 볼까요? 이제 요거 이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상가 건물은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러면 교회 또는 사찰 그리고 뭐 동창회 사무소 이런 것들은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린이집 같은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 여기는 그냥 교육사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슨 가공만 하고 제조만 하고 보관만 하고 이런 사무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우리 판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은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법의 성격에서 이제 편면적인 강행 규정 한쪽 편만 강하게 보호한다. 임차인만 고소입니다.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할 거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모두 무효니까 우리 사무소에서 엉뚱한 약정 절대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5년 영업하는 거, 의급기 이런 거 절대 안 되겠습니다. 5% 넘어가기 안 된다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적용 대상 나왔네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그리고 외국인도 법인도 다 포함되고 여기는 오히려 법인한테 더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주택은 안 된다고 했구만 원칙은. 자, 그래서 이제 뭐 상가 건물 이렇게 영업하는 자, 바로 건물 거기만 적용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 네 번째 올해는 아마 꼭 내볼 수밖에 없는데 자, 거의 대부분 교재가 처음에 만들어놨으니까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집처럼 서울은 얼마라고요? 여기다 정말 보증금 얼마 곱하기 100 월세다 곱하기 100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얼마라고 6억 1,000만 원 됐을 때 적용돼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권요. 근데 부산이 여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부산. 그러니까 부산은 얼마나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부산은 3억 9천이다 라고 하면 X 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바로 두 번째로 올라간 얘기입니다. 부산은 좋겠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부산은 얼마 5억이 됐습니다. 5억까지는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역시가 이제 부산 빼버렸으니까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울산하고 대구 꼭 그 네 군데를 한번 써놓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이제 인천에 과밀억제권이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 부산은 새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두 개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광역시라는 겁니다. 대전, 광주, 울산, 대구 이렇게 네 군데만 광역시가 남았어요. 여기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어디 막 빠져나가고 새로운 거 들어오고 정신없으니까 올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네 군데 지역은 그대로고 안산
용인, 그 다음에 김포, 경기도, 광주, 그리고 자, 세종시가 바로 기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꼭 대전 옆에 이제 따라다니는 게 우리 세종시. 그 다음에 파주하고 화성을 잘 기억하십니다. 파주하고 화성. 요게 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파주, 화성. 아마 파주는 저 경기도 고양시 뒤쪽 운종지구가 아주 커지면서 거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히려 평택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화성. 우리 화성도 꽤나 커집니다. 저 살인사건 났었던 화성. 무서운 동네라고 했었던 화성계입니다. 그게 바로 화성계입니다. 저는 이제 화성이 정말 세파를 견디더니 화성이 좋아졌습니다. 세종시하고 파주하고 화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군데가 완전 새로 들어왔어. 3억 얼마? 3억 9천. 여기다 2억 7천 그러면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기타 지역 얼마라고요? 2억 7천만 원.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액 중에서 적용되냐 안 되니 이런 것들도 자주 물어봤으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46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상가 건물 임대. 여기서 이제 먼저 적용되냐 안 되냐 해서 이제 적용 금액을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서울로 많이 내는데요. 먼저 우리 서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갑은 여기서 이제 101호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꽤나 큽니다. 보증금 벌써 4억. 보증금을 4억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차임이라고 할 건데 차임이나 월세가 여기서 이제 얼마냐면 250만 원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최단기간 1년. 그리고 5년까지 영업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권리금 받을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5% 넘을 이제 상가도 5%가 됐다는 겁니다. 5% 넘을 수 없다. 1년마다. 이런 것들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적용 없으면 저기 민법감은 아무것도 보호가 없어 됩니다. 거긴 정말 주인을 위한 보호입니다. 근데 102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증금이 여기는 얼마? 3억 정도, 이렇게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월세 차임 정도가 이제 여기 이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300만 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입니다. 개인도 아직도 4억 걸어오으면 큰일 납니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은 이제 여기 이제 103호인데 여기 이제 보증금이 조금 적어요. 보증금이 1억이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얼마냐면 이제 월세가 차임인데 4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으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400만 원으로 이제 500으로 해볼까요? 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500에서 여기 그럼 더 해야 되겠네. 여기는 월세를 한 600만 원 정도 했을 때입니다. 600만 원 했을 때 이제 여기는 적용되겠나라고 금액 중에서 적용되냐 안 되냐.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이 서울이니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서울이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보증금만 갖고 따졌습니다. 근데 상가는 안 그래요. 상가는 항상 얼마를요? 월세다가 중개보수 적용하는 것처럼 배. 근데 여긴 70 같은 건 없습니다. 100을 곱빼라. 이게 환상계수 곱해서 보증금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버텨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적용 금액이 나와. 입니다. 서울은 6억 1천이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하니까요. 그럼 100만 원대 2억 5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환산해 보니까 2억 5천. 2억 5천. 그러면 2억 5천 환산됐습니다. 그거 버텨봐라. 얼마하고 보증금하고. 그럼 얼마라고? 6억 5천. 6억 5천이면 이 법을 아까 6억 얼마까지? 그렇죠. 1,000만 원까지 바로 6억 5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로 나가면요. 아무리 확정자 받아놨다가 하더라도 확정자 없습니다. 우선변제 없습니다. 최우선변제 당연히 없겠죠입니다. 6,500 이미 넘어갔으니까 최우선변제도 없고 그 다음에 경매되면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특별한 규정을 두면서 이렇게 적용금에 벗어나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몇 가지 규정을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주인이 바뀌었네요. 경매로 바뀐 건 아니고 대항력. 이거 매매입니다. 대항력, 매매 등으로 상속. 경매세는 뺍니다. 바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3년 동안 영업했는데 나머지 2년 보장이 된다? 된다. 이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대로 이제 대항력 인정되니까 바로 나중에 누구한테 새로운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B한테 보증금 4억 주세요라고 대항력, 그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갱신 요구 5년 동안 나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다. 인테리어 잘해놨다. 갱신 요구. 먼저 2년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4년 남았네요. 4년 동안 영업하겠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5년 안에서, 이제 좀 이따 다 설명할 건데, 총 5년 안에서 갱신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주인은 요 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월세가 3번 밀렸네, 막 무단으로 양도했네,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최소한 1년 6개월째 영업을 해야 됩니다. 권리금 주장 하게 되면 권리금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그죠?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권리금 얘기만 나오면 주인은 아예 마스크하고 아예 뒷짐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요건 이제 특별한 규정을 두면서 이렇게 적용 금액이 벗어나면은 여기는 이런 규정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작년도에 나온 게 좀 어려웠는데, 그러면 요건 이제 적용될 건데, 그러면 최단 기간은, 요건 적용될까 안 될까? 최단 기간 1년. 먼저, 요 최단 기간 1년. 자, 그러면 적용 금액 벗어났을 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꼭 적용될 것 같은데, 최단 규정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적용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만 적용되다 보니까 최단 기간 6개월만 영업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적용금액 벗어났다. 그러면 그냥 6개월만 정말 장사해야 된다. 2년 주장이 안 됩니다.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최단 기간 자체, 그러니까 5년 주장 이건 되는데, 5년 주장 되는데 최단 기간, 요런 거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6개월만 영업하겠다 그러면 6개월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다시 2년 영업할래요 하면서 다시 이렇게 번복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런 규정 여기 없잖아요.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 적용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임 전환,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거 아직 안 내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차임으로 전환하는 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적용될까 안 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예 적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돼. 이런 것들만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만 적용되지 이거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5% 넘었어도, 이게 이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너는 있는 거 돈밖에 없나 봐. 5% 넘었어도 징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 합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라. 하다 월세만 보면 곱하기 100 해서 보태라.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100만 원대가 1000만, 얼마요? 3억. 3억으로 환산됐습니다. 그러면 환산금액 3억하고 보증금 3억하고 보태보니까 딱 얼마다? 6억. 6억이면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6억 적용되면은 여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요 보호 규정을 모두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 넘어갔지만 여기 최단 기간 인정된다는 겁니다. 한 6개월 동안 영업하다가 장사 잘 되네? 1년. 또 장사하니까 잘 되네? 1년 해가지고 총 5년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년마다 얼마 5%만 증액해주고 계속 영업을 편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연 12%, 그리고 기준금리라 4.5배로 곱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선 변제는 안 되겠지만 우선 변제 돼요. 요거는 3억을 기다렸다가 줄 서가지고 때 되면 3억을 배당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액을 다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되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나 먼저 보증금 나도 한 3억 4억 걸고 싶은데 보증금이 적어 그럼 월세가 엄청나게 많을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호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입니다. 근데 오히려 요 사람은 최고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월세만 괜히 높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용금이 어떻게 되냐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벌써 얼마가 나버렸습니까? 6억에다 그러면 얼마요? 7억.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정말 우리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병입니다. 이 사람 제일 불쌍할 건데 제일 불쌍한 사람 적용이 오히려 없죠.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계산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가 무조건 여기다 곱하기 100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면 결론적으로 금액이 제일 적어서 이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제일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가 약간 좀 맹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많이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보증금 좀 적게 하고 월세를 많이 하겠냐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을 6억 1천만 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7억이네, 6억 1천만 원 넘어갔네. 요 사람 보고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넌 저거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요 사람 보고 넌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저거 못 해주겠다. 내가 뭐 있는 게 돈밖에 없나고. 결론적으로 내가 제일 불쌍하구만. 요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적용이 없고, 그리고 엉뚱하게 돈 많고 월세 내린 사람은 적용되고, 이런 좀 맹점이 좀 있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바로 권리금 보호 적용되고, 대학력 적용되고, 그리고 5년 동안 영업합시다 이런 거 적용되고, 물론 이제 3개 차임을 연체했다 나가 권리금 보호 안 돼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입니다. 근데 저기 적용 없다는 최단기간 저거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거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단기간 당연히 적용될 것 같은데 없지 않아, 그입니다. 그리고 5%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차임 전환 이것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간 다 끝나가는데 나가 어도가도 못하고 이런 거 그 정도 하여튼 여긴 적용이 없습니다. 한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게 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여기 나오는 계약, 대학력, 정말 요건 적용되고, 그리고 금액이 커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도 적용되고, 그 다음 이제 권리금 횟수 같은 것도 적용을 해줄게. 금액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금액을 넘어가도 저기 있네요. 세 번째 줄에 환산 보증 금액을 6억 1천을 3억을 이런 식으로 3억 9천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적용된다 라고 요건 특별 규정을 두면서 이건 적용해 줄게요. 근데 요거 말고 나머지 규정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최단기간 적용 없다. 그리고 5%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차임으로 전환 요것도 적용을 안 해준다. 임차권 득입 명령도 적용 안 해줘. 못 해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적용 대상 임대차라고 해서 이제 요거 뭐 예전에 아주 2002년도에 있었던 규정. 뭐 지금 정도는 이제 아예 시험 문제감으로 안 나올 정도. 대학력. 자, 새로운 이제 전속 중인 뭐 임대차도 전속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7페이지에서 이제 대학력. 여기도 이제 다음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그리고 열쇠 받고. 근데 여기서 인도는 점유, 아까 이제 거주가 아니라 주무시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영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저 사업자 등록 어디서 하냐고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시군구 말고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여기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꼭 다음날이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증금, 자, 보증금 횟수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은 여기도 순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 골자에게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확정일자는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지,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날짜가 찍혔으니까 2015년, 2010년보다는 꼼짝 못할 거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소액은 다 제끼니까 근저당도 제끼고 국세도 가볍게 제끼고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가는 3분의 1이었다가 주택도 얼마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 두 번째 저거다 2분의 1 한번 꼼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3분의 1이었다가 이제 여기도 주택처럼 똑같이 바꿨다. 그리고 요거 최우선 변제금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은 6,500 금액이 너무 적어요. 보증금 3,000에 월세 35 그럼 딱 턱걸이 합니다. 거기서 2,200만원 최우선 문제, 보증금 3,000에 월세 35 그러면 어디 지방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에서 너무 심하게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적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보증금 3,000에 월세 35짜리가 어디가 있건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과밀억제권 여부시가요. 1,000만원 빼고 꼭 1,000만원씩 뺄 때는 300을 뺐습니다. 5,500 되고 그다음에 1,900 되고, 그럼 여기도 보증금 2,000 월세 여기도 35만원 그럼 딱 턱걸이 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 너무 적어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광역시, 우리 그리고 세종시 바로 여기 들어가네요. 그냥 광역시 과밀억제권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이제 광주. 자, 그리고 이제 3,800만원 그리고 얼마? 1,300만원. 광역시가 광을 잡았다. 38광땡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00. 저것들이 아마 화투치다가 만든 것 같습니다. 광역시입니다. 4,000도 아니고 3,500도 하고 3,800이래요. 38광땡. 아마 광파라나 봅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지역 보시가요. 3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럼 그 밖에 지역 같으면 보증금 1,000, 월세 20 그러면 딱 턱걸이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입니다. 이거 최우선 변제 받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걸 막 몇 억씩 좀 올려줬어야 되는데 요건 안 올리고 적용 금액만 엄청 올려놓고 입니다. 한 3억 4억 다 하면은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6억 1,000이나 올려놓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별로 의미 없는지만 해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득이 명령 여기도 오도 가도 꼼짝 못하나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랬을 때 임차권 득이 명령 해놓고 나갈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택하고 똑같아. 의미 똑같어. 그러면 여기도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 임차에는 자 보증금 여긴 최우선 변제가 인정된다는데도 안 된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는데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라고 이제 148페이지 뭐 중간에 뭐 따로 볼 건 아예 없을 거고요. 우선 변제 이전부터 있으면 계속 유지, 없으면 새로운 대항력이라도 발생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 없다. 우리가 실무할 때 확인 잘해라. 근데 우선 변제는 있다. 우선 변제 있어봐야 기다려봐야 이제 소용없다 그럽니다. 다 앞에서 다 털어갔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존속기간 보실까요? 상가는 몇 년이라고요? 1년. 기간 정함이 없어도 1년. 6개월만 장사하려고 했었더라도 여기도 얼마? 1년. 1년까지는 보장이 된다. 라고 1년 보장. 1년도 영업 못하고 나가는 거 너무 억울해. 라고 하는 게 바로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임차 한 6개월 동안 영업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걔는 또 주인이 1년 영업해라. 안 해. 안 해라고 해서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절대 관련 없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갱신합시다. 그럽니다.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다. 인테리어 잘 해놨다. 본전 뽑아먹으란다. 5년 동안. 임대차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리고 갱신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한 사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요 박스에 있을 거예요. 거절해갖고 갱신 못해줘.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5년 주장하면 요 소리밖에 못해. 그리고 합쳐서 5년지 새로 5년 그런 건 아니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갱신 요구 거절 사유 하다 갱신 못해줘 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자, 먼저 차임이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니까 여기도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100만 원. 그러면 300이 밀렸을 때입니다. 3번 횟수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금액으로 밀렸을 때 나가. 라고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아주 법에서는 자세히 물어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때, 속에서 막 임차를 들어왔을 때,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가지, 왜 갑자기 안 나간대? 라고 보상을 제공. 뭐 저 보상을 공탁 이런 건 아니고 보상을 제공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 하게 되면 나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극히 적은 소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자고 일어난 벽돌 한 잔씩 뺍니다. 고2,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여기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냥 여기는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거의 고의에 가깝습니다. 남의 건물을 맨날 파손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가, 너하고 5년을 어떻게 사니? 내 건물 다 때려 부수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시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자고 일어나니까 지붕이 열렸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건물 파손돼 갖고 어쩔 수 없다. 그러겠죠. 우리 임차인이 나도 나가려 합니다. 그럴 겁니다. 영업 못하게 생겼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재건축 들어갈 거야. 근데 재건축에서 철거에서는 대부분 전부 옆에 보시면 대부분이지 여기 일부가 아닙니다. 한 4층 중에서 2, 3층. 자, 이러면 애매하고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3, 4층 다 뜯어 고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갱신 요구에 들어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해서 이제 거의 전부를 뜯어 고치거나 대부분 다 뜯어 고쳤을 때 나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건물 철거할 수밖에 없다. 안전진단 해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그냥 위반이 아니라 현저히.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그냥 사유가 아니라 중대한, 어떻게든 임대인 쪽에서 거절을 못하게 하려고
법에서는 아주 임차인 심하게 잘못했을 때 나중에 나가라. 5년이고 뭐 필요 없다. 나가라. 요 소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묵시적 갱신 보시니까 뭐 상가도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에서 1개월 돼 갔는데 임대인도 나가라. 소리 없지. 임차인도 나간다 소리 없지. 니네 둘 다 불만 없나 봐. 그러면 1년으로 보겠다. 거기 네 번째 줄에 임대차 여기는 상가니까 1년, 주택은 아까 2년입니다. 근데 또 옆집 보니까 싼 집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나갈 수 있겠다. 하다 1년하고 3개월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 임차인만. 이것도 임대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한 상가가 없으면 1년. 그리고 옆에 더 싼 상가가 있으면 3개월 만에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빨랑 내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요거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차임, 그죠? 얼마? 이제 5%. 이제 5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거 다 수정했는데 여기 좀 수정이 또 잘못됐네요. 5%. 자, 지금 상가도 얼마? 5%. 완전히 5%로 주택하고 똑같아졌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5%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적용 금액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아까 금액이 크면은 5% 넘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임대차 계약 그리고 약정했을 때로부터 1년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5%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했다고 2년만이라고 막 3년만이라고 10% 15%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권리 주무신 거요. 그래도 5% 딱 한 번에 무조건 5%입니다. 2년 만에 처음이라고 10%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걔는 또 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당신 소설 썼네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좀 더 계산해 볼 건데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심하게 바꿔놓으면 세입자가 나중에 영업할 때 불리해 어려워 이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시면 연 1할 2푼이라는 게 연 12%, 연 12%. 근데 이건 연이니까 나누기 다시 12로 해봐야 돼. 좀 더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 연놈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약간 있긴 한데 1.5고 그리고 거기다가 4.5를 5배라는 소리가 곱해라. 라고 해서 이제 기준금리 1.5%에다가 곱하기 4.5. 근데 이것도 1년에 연의 개념이니까 또 나누기 10해라. 엄청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 우리 프린트물에 3천만 원 갖고 계산해봐라. 좀 이따 그건 자세히 볼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금 보고 보실까요? 권리금 우리 임차인한테 이렇게 대항력 확대하게 되면서 하여튼 동의 없이 5년 갱신 청구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대인 협력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 도와줘라. 방에서는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심하게 월세를 막 올리거나 그 다음에 회방을 놓거나 막 자기한테 막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회방 놓는 행위니까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인은 임차인 쪽에서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그럼 정말 아예 입 마스크하고 나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뒷짐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3개월만 지가 못 받고 나갈 거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월 전부터입니다. 이것도 아마 2개월 전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받고 나가려면 3개월 전부터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라고 미리 한참 전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꼭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은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부터는 그건 해지 통보예요. 해지 통보.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는 3개월 전부터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세 번째가 이렇게 이제 한번 간단하게 바로 이제 뭐 거기서 협력을 할 필요 없는 사유들. 그리고 네 번째는 1년 이상 영업, 이렇게 1년 이상 영업을 해야 권리금 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 이상 영업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협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 그냥 나가. 뭐 1년 만에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나가. 1년 5개월도 나가. 딱 1년 6개월은 최소한 영업을 해야 권리금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입자가 얘기했을 때 1년 6개월 참아라.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나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는 아예 권리금 절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형 쇼핑몰, 전통시장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고 아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돼. 규모가 큰 것들은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적용 안 해줘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서의 이 전대차 관계도 권리금 보호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피해 구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해를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이미 시험 문제 아마 요거 민법에서 내봤을 건데, 먼저 권리금은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하라고요? 3년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안날에 3년인 것 같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를 안 하면
권리금 자체가 뭐한다? 소멸, 완전 소멸한다는 겁니다. 보가 안 돼.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계약서 정말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권리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예 권리금 계약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서식도 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권리금 보호도 안 되겠지만 3개 차임을 연차하면 나가. 뭐 2년이고 1년이고 5년이고 다 적용하고 권리금도 적용 없고 나가. 3번 밀리면 무조건 나가. 지불횟수도 연체 들어가고 금액으로 따지고 라고 3번 그건 주의를 꼭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옆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놨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쉬는 시간을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 푼트물에도 요거 유사하게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이제 특히 우리 명신딱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경매, 그 다음 매수 시청들이 그 정도에서 이제 각각 한 문제씩 한 3개 정도 시험 문제 나올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고 이제 끝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쉬었다 가겠습니다.